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로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는 차차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낮에는 레미콘 운전, 저녁에는 대리운전. 경력은 레미콘은 지금 7년, 대리운전은 5년차 됐습니다. 지금 횟수로 6년차 다가오는 건데요. 자, 대리운전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차종의 어떤 브랜드와 그 다음에 고장차부터 최신차까지 다 운행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나이 지금 40대인데 40대 초반에 아빠가 가장 추천하는 베스트 1위 차가 바로 카니발이죠. 그래서 저도 작년에 계획하고 있던 걸 올해 이렇게 실행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구매한 지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2018년 12월식 차량이고 카니발입니다. 3세대 맨 마지막 버전이고 아직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중고차를 구매하면 요즘에는 의무적으로 중고차 보증, 성능 보증 보험에 의무적으로 무조건 가입합니다. 성능지를 구매하면은 발급을 해주는데 그 성능지에 양호에 표시되었지만 문제가 발생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보증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 처리로 내 돈 1원도 안 들어가고 보험을 받을 수 있고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들께 오늘 공유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저는 이 차를 중고차 탁송 구매, 그 다음에 비대면 구매를 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편했던 점, 불편했던 점 이런 것들을 낱낱이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 비용을 보다 저렴하고 내가 발품 팔지 않고 집 안에서 편하게 쇼핑하면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꿀팁까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중고차를 구매할 때 내가 지방에 있거나 일이 바빠서 구매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 직접 가서 쇼핑을 하고 보고 듣고 만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경우에 우리가 보통 최근에는 비대면 탁송이라는 걸 이용하는데요. 말 그대로 중고차 딜러에게 차량을 구해달라고 소스를 주면 중고차 딜러는 구매자에게 여러 가지 차량 리스트를 보내줍니다. 카톡이나 이메일 또는 뭐 문자 메시지. 요즘에는 카톡으로 대부분 하죠. 카톡으로 이제 차량에 대한 재원과 정보, 가격, 그 다음에 이게 사고 차량 유무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리스트를 보내주는데요. 내가 이제 구매하고 싶은 차 종류랑 그 다음에 구매 금액, 그 다음에 지역 등을 알려주면 거기서 이제 차량을 이제 수집을 해서 일단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차량을 검색 리스트를 쭉 줍니다. 물론 본인이 이제 근처에 있는 차량을 섭외해서 알려주는 게 현실적이겠죠.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 있는 차를 소개시켜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차량은 수원이나 아니면은 인천, 부천 요런 그 자동차 중고차 매매 단지가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 많이 재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중고차 탁송 구매, 비대면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제가 비대면 구매를 하면서 제일 불안했던 거는 과연 내가 비대면으로 구매했을 때 차량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캐피탈에 대한 어떤 무슨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터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했는데 우선 그런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중고차 비대면 탁송 거래로 많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채널을 활용했는데 제 채널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딜러분이 공유를 조금 하지 말라고 요청을 해주셔가지고요. 입니다. 아무튼 거기서 이제 제가 그분이 좀 신뢰도가 좀 높아가지고 제가 그분을 통해서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수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었고요. 일단 제가 엔카 리스트 쭉 보고 그 다음에 그분이 저한테 리스트를 쫙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차량 정보도 여러 가지를 제가 직접 검토를 해봤는데 우선은 제 레이더에 3개 정도의 차종이 쭉 올라왔거든요. 저는 이제 구매 금액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그 다음에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카니발의 자동 문 도어 옵션이 달려있는 걸 원했거든요. 근데 등급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가성비 있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고 옵션이 많이 들어가고 보증기간이 남아있고 무사고 차량을 원했습니다. 사실 싸고 좋은 차량은 없지만 그래도 이 차량을 제가 초이스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저도 노력을 같이 했거든요.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차량도 있고 엔카에 나와 있는 차량도 있는데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구매할 때 고려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리스트 항목을 보내줬을 때 또는 내가 차량 구매 목록을 보내줬을 때 내가 원하는 차량을 픽해서 알려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제가 원하는 차량을 픽해서 알려주는 사람이고요.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줬던 게 바로 1,800만 원 이하의 무사고에 보증기간이 남아있어야 하며 자동 옵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성비 있는 차량을 제가 검색해서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다 반드시 여기서 꼭 들어가야 될 게 차량 성능 기록부입니다. 사고 유무가 나와 있는 성능 기록부는 반드시 필수로 따라와야 되는데요. 그것을 제공해주지 않는 차량은 거의 허위 차량이다라고 그냥 판단하시고 무조건 거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 직거래도 있는데 개인 직거래의 장단점도 있지만 장점은 물론 금액을 조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지만 중고차 성능 보증 보험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구매하실 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차량을 구매하고 100만 원 넘게 제 수리비를 좀 아낄 수 있었거든요. 그 과정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우선 전화를 해서 제가 픽한 차량을 한번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픽한 차량과 그 다음에 딜러분이 픽한 차량을 저한테 소스를 2개 주셨는데 저는 제가 픽한 차량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선택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반 사항 중에 보증 기간이 꼭 남아 있어야 하는 차량과 무사고 차량을 원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카니발은 특히나 검정색, 흰색 차량이 가장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그 항목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사실 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매물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저는 그레이 색상을 픽하게 되었는데 검은색 이외에 그레이 색깔도 굉장히 매력 있고 좀 때가 덜 타고 그 다음에 호불호가 안 갈리는 색상 중에 하나더라고. 요즘에는 또 많이 선호하는 차량이기도 하거든요. 자, 우선 구매할 때 제가 성능 기록부를 이렇게 먼저 발급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보내주거든요. 성능 기록부 제가 픽한 차량을. 그 다음에 성능 기록부에 여기 보면은 항목 쭉 나오잖아요. 품목별로 뭐 이렇게 핸들, 뭐 앞면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원동기, 자가진단, 변속기, 그 다음에 동력 전달, 조향, 제동, 전기, 그 다음에 고전적 전기 장치 이렇게 쭉 나오고 외판이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색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 전문가분이 검사 결과지를 작성해 줍니다. 이 검사 결과지를 토대로 양호라고 찍혀 있고 없음이라고 찍혀 있는 품목인데 불구하고 내가 중고차를 받으면 바로 고장 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보통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면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고장을 판단하는 기준은 소리거든요. 그 다음에 느낌, 그 다음에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차량이 잘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변속기를 올렸다 내렸다 했을 때 충격음이 있는지 없는지, 핸들을 돌렸다가 풀었다 했을 때 잘 돌아가고 풀리는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잘 밟히고 잘 나가는지 이런 부분을 체감적으로 느끼게 되고 평소 내가 느꼈던 차량의 컨디션과 조금 다른 느낌, 주로 소리로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느낌, 브레이크가 잘 안 밟히다든지 핸들이 잘 안 돌아간다든지 이렇게 증상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저는 구매하고 나서 이틀 차에 바로 증상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어떤 증상이었냐면 카니발의 고질적인 불량인데요. 핸들 펌프 불량입니다. 핸들을 돌렸을 때 굉장히 빡빡하고 그 다음에 뚜둑뚜둑 소리가 나는 그런 느낌이 났거든요. 그래서 바로 제가 가입되어 있는 메리츠 보험에 연락을 해서 메리츠 보험 중고차 보증보험 센터에 전화를 하면 거기에 이제 필요한 서류라든지 아니면은 어디 센터에서 점검받으라든지 이런 목록을 주는데요. 저는 양주시에 있는 엘테크 공업사에 협약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직접 매니저님과 상담받고 이사님이랑 얘기하고 그다음에 불량 증상이 맞는지 체크하고 불량이 맞다라고 불량이 판정되어서 핸들 펌프, 그다음에 핸들 펌프 케이블, 그다음에 오무기어 이 세 가지를 교환을 받았는데 이런 케이블류나 오무기어 이런 거는 새 부품으로 교체되지만 변속기 미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파워 펌프, 그 다음에 엔진 이런 것들은 재생 R급 자재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가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진행하는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다시 뒤로 넘어가서 보증보험을 받으려면 양호, 문제 없음이라고 체크되어 있는 항목이 문제가 발생하면 이 부분을 한 달 2,000km 내에서 보증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꼭 문제가 생겼으면 그 안에 검사 결과를 넣고 접수를 꼭 해야 됩니다. 접수 기준이기 때문에 접수 기준으로 키로수를 미터기를 카메라로 촬영하고 그다음에
센터에 점검을 의뢰하면 거기서 알아서 다 처리해 줍니다. 필요한 서류가 뭔지 목록 쭉 확인해 주고, 중고차 구매할 때 필요한 구매했던 서류들, 그다음에 고장 증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록해서 제출하면 이제 결과에 따라서 판정이 나오면 수리하러 오라고 날짜를 잡고 시간을 잡고 수리를 보내면 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핸들이 불량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입되어 있는 애니카 보험, 탁송 보험을 이용해 가지고 연 6회 정도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 10km는 무료입니다. 10km 넘어가는 건 키로당 2,000원씩 부과되는데, 그걸 이제 옵션으로 넣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30km까지 무료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전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추가 요금으로 10,000원 정도 더 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센터까지 한 14km 정도 되니까 8,000원, 16,000원. 두 번째 기사님은 아예 돈을 안 받으셔가지고 제가 실제 지불한 금액은 8,000원입니다. 자, 구매해서 만약에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 보면 보험센터에서 지급 청구서라는 거를 이메일로 보내줘요. 여기에다가 이제 내용을 기재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 기재되냐면 차량 번호, 이름, 그 다음에 구매한 구입처, 그 다음에 성능장 이름, 그 다음에 구매 날짜, 그 다음에 누적 거리, 그 다음에 차량 등록일, 인도일, 내가 중고차를 구매한 날짜, 점검 번호, 그 다음에 내 연락처와 고장 증상, 그 다음에 언제부터 발생되었는지, 어디에다 맡길 건지, 날짜, 이름, 사인 이렇게 작성을 해서 하나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성능 기록부, 자동차 구매할 때 이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성능장에서 이거를 발급을 무조건 해줍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요거 발급 받고, 그 다음에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는 보증보험 가입 내역서랑, 그 다음에 내가 자동차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내 자동차 보험 계약서,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증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보험센터에다가 팩스로 넣어주면 진행이 알아서 됩니다. 내가 할 거는 없습니다. 이 서류만 구비해가지고 첨부해서 보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핸들이 굉장히 무거웠던 게 지금은 진짜 깃털처럼 굉장히 가볍게 수리 끝난 후에 잘 되고, 오무기어가 보통 9만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카니발 차종이 특히나 그런 불량류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그걸 조치받으면서 같이 해주셔가지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있는 중고차를 원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무사고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보증 수리 기간이 무조건 남은 걸 사야 했기 때문에요. 그걸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확인해 보니까 5년에 10만 킬로까지 보증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품목은 제외하고요. 엔진하고 미션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중고차 보증보험까지 같이 결합되어 있다면 정말 천하무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6, 7개월 정도 남은 보증 수리 기간, 엔진 미션에 한해서 남은 기간을 선택하게 되었고, 중고차 성능보험 가입된 걸 확인하고 구매하게 되었고, 금액은 1,700만 원 중후반대입니다. 원래 1,800만 원 넘었는데, 중고차를 구매할 때 제가 지금 세 번째 구매하는 거거든요. 중고차를 계속 바꾸면서. 그때마다 느꼈던 건 바로 판매 금액이 적혀 있는 게 있고요. 실제로 딜러 간에 거래하는 입금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구매를 대행해 주시는 분께 사장님 혹시 금액 내고 좀 되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입금가라는 거를 본인들끼리 이렇게 추라이해서 저한테 소스를 주셨는데, 금액 원래 최초 기록되어 있는 금액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차량을 구매 대행을 해주시는 딜러분한테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20만 원 정도를 드렸거든요. 물론 딜러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카니발의 가장 중요한 옵션은 바로 자동 오픈 도어입니다. 옆에 사이드 도어가 슬라이드가 양옆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자동으로 돼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핸들 리모컨에도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도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문 옆에도 달려 있습니다. 아이들이 내리기 편하기 위해서 달려 있는 거라 반드시 그 옵션이 들어가야 진짜 카니발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옵션이 들어가지 않는 차량은 정말 아빠들의 드림카
카니발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미안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수동으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카니발을 이제 외부인을 좀 태우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문을 개폐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차량에 다른 분들을 태울 때는 앞좌석에 앉히거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뒷좌석에 앉을 경우에는 문을 손대지 말라고 꼭 얘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위에서 파킹 버튼 누르고 위에 슬라이딩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문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부분은 꼭 알고 계시고, 이게 좀 불편한 점이긴 하지만 이거를 꼭 지켜야지 나의 문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 문이 고장이 좀 잘 나요. 그렇기 때문에 잘 달아야 되거든요. 반드시 구매할 때는 10번 정도 이상을 열었다 닫았다 버튼을 계속 해보세요. 혹시라도 소리가 삐걱삐걱 소리 난다든지 아니면 닫히려고 하다가 다시 열린다든지 이런 증상이 발견되면 그거는 이제 모터가 불량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터를 또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비용이 30에서 50만 원 정도 발생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무시하지 못하는 가격이잖아요. 우리는 가성비 있는 가격을 원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카니발을 구매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외관부터 뭘 봐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 차량이 옵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려면 뭘 봐야 되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포그 라이트 밑에 4발짜리 보이죠? 요게 이제 안개등 역할을 하는 건데, 일반적인 거는 이렇게 4발짜리가 아니고요. 동그란 거 하나가 달려 있거든요. 옵션이 들어가면 옵션을 무조건 넣어야 이게 들어가는 거라, 이게 달려 있는 순간 옵션을 이 사람이 넣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요 위에가 LED 타입으로 돼 있어서 HID, LED 뭐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라이트가 하얗게 나오죠. 옵션이 아예 안 들어간 거는 얘를 키면 누런 불빛이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이 알루미늄 크롬 휠인데요. 일반적인 휠은 얘가 들어가지 않고 네모난 타입이 뭉툭한 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반짝반짝 크롬 휠이 들어간 거는 옵션을 넣은 겁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는, 자, 아이들이 승하차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해야 되는 게 이게 사이드 발판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사제 옵션입니다. 기존에 이제 발판이 달려 나온 게 아니고요. 얘가 금액이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직접 자가 설치를 제가 했거든요. 금액을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 가지고 요거를 직접 설치할 때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하실 때 이 흙바지를 필수로 구매를 같이 옵션으로 해야지 좋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타이어가 이제 돌아갈 때 물 같은 거, 흙탕물 이런 게 안 튀기기 때문에요. 요게 달려 있으면 본인이 직접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없어도 문제는 없지만 만약에 옵션이 마음에 드는데 이게 없다 그럼 이거는 그냥 외부에 나와서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뒤로 와서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전동 트렁크 들어간 옵션이 아니에요. 프레스티지 이상급부터는 얘가 전동 버튼이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수동 버튼이라 뭐 크게 저는 이게 신경을 안 쓰이고, 전동 트렁크가 제가 써보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분명히 장점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버튼만 누르면 올라가는데, 얘가 이 뒤에 이런 데에 받쳐가지고 고장 날 수 있고 트렁크가 스크래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제가 예전에 산타페 TM 땄을 때는 그냥 얘가 그냥 스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불편한 상황일 수 있겠다 해서 이번에는 이 옵션이 안 들어간 것도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매를 했고요. 대신에 여기 쇼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올라갈 때 스무스하게 잘 올라가서 큰 불편함은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없어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옵션 중에 차량을 옆에 와서 제일 먼저 해봐야 될 거 뭐냐, 옆에 버튼 있죠. 요 버튼을 탁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지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스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얘를 눌러서 얘가 정상적으로 잘 닫히는지를 파악을 해봅니다. 이 과정을 한 10번 정도를 연속으로 해보시면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게 확실히 티가 나거든요. 자, 그리고 반대쪽 도어도 꼭 가서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문이 열리는지 닫히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옆에도 마찬가지로 스위치가 달려있기 때문에 눌러서 스위치를 버튼 눌러서 잘 닫히는지, 소리는 나는지, 닫힐 때 어떤 걸림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보시면 여기 안에 레일에 선이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이 선 안을 연결해서 이 안쪽에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이 모터가 고장나면 드르르륵 소리가 나거나 문이 닫히다 말거나 아니면 삐삐삐 이상한 음이 들립니다. 그럴 때는 이거를 조치를 받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구매한 차량 9인승인데요 9인승을 구매한 특별한 이유는 가족들을 좀 태우기 위함이고, 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거 있죠? 카시트. 저희가 하나는 10살짜리, 그 다음에 하나는 7살짜리 이렇게 태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카시트를 장착을 했고, 9인승을 구매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뒷좌석이 또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있고요. 뒤에 또 좌석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아이 엄마가 뒤에 타서 아이들을 케어할 때 양옆에 앉으니까 뒤에서 뭐 달라, 뭐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뒤에서 이제 케어를 할 때 뒤쪽에 앉으면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놀러 갈 때나 아니면은 자전거를 실 때는 트렁크가 굉장히 여유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의자를 하나를 접고 그다음에 자전거 2개 놓고 이렇게 하나 2개 놓고 킥보드 같은 거, 그다음에 뭐 돗자리나 이런 짐을 이렇게 실어서 옮길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불편함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괜히 아빠들의 드림카라는 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온 가족 다 태우고 이동할 때도 뒤에서 또 이렇게 보면 보여드릴게요. 요 아래쪽에 의자가 또 숨어져 있거든요. 요거 매트를 치우고 개방을 하면 요 안에서 의자가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혹시라도 가족이 대가족이 움직일 땐 애기들 맨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앉히고, 장거리 말고 단거리 기준으로 움직일 때 한번 사용해 봤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었다. 하지만 어른들이 앉을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못 앉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앉을 수준 정도만 된다라는 걸 참고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사람이 6인 이상 탑승했을 경우에 고속도로도 나갈 수 있어서 버스 전용 차선 있죠. 그거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장점이고, 제가 이번에 놀러 가면서 이렇게 다 태워가지고 나갔는데 굉장히 조금 편리했다는 거. 차가 막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전용 차선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좀 장점이었다라고 표현하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이는 카니발하고는 좀 틀리죠. 이렇게 알록달록한 LED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 LED랑 그 다음에 발에 푸종 LED, 여기 한 발, 여기 2발, 그 다음에 보조석 3발, 그 다음에 앞에 보조석 4발, 이렇게 4발로 제가 연결을 했는데, 요거를 튜닝하는데 얼마나 들어갈까요? 여러분, 단돈 2만원이면 요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게 있음으로써 편리한 점은 일단 저녁에 야간에 운전할 때 브레이크랑 그 다음에 엑셀레이터를 구분하기가 좀 편하고,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끼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야나 불빛을 이게 시야를 방해하지 않거든요. 이 옆에 이 띠 앰비언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순정형과 가깝게 굉장히 좀 연하게 돼 있어서 직접적으로 눈을 봐도 전혀 불빛이 환하다라는 걸 못 느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감성, 그런 것들을 좀 추구하기 위해 제가 이걸 달았고요. 요게 국내가로 오늘 확인해 보니까 한 8,000원 정도면 구매를 할 수 있고요. 여기 휴즈 박스 개방하고 요 안에서 여기 보면은 요 등 있죠? 이 등 휴즈 박스 연결해서 여기에 휴즈 박스 플러스 극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극은 차체이기 때문에 볼트에다가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글러브 박스 안에, 휴즈 박스 안에 내용물 보면 여기 실내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데 있어요. 실내등 10A짜리. 그러면 여기 안에서 실내등 휴즈를 빼서 그 실내등 휴즈가 이제 이렇게 집게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집게 양옆에 아무데나 연결하고 그냥 그대로 다시 꽂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검은 색깔은 그냥 차체 여기에 볼트에다가 꽂아주면 되고, 저는 블랙박스 마이너스 선에다가 같이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풋등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보면 저 보조석으로 해가지고 요 안쪽으로 해서 선을 매립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자 밑으로 해서 저기 콘솔 박스 옆으로 안으로 매립해가지고 앞쪽 운전대 쪽으로 쭉 빼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선이 보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이 최대한 안 보이게 깔끔하게 안으로 매립해서 이런 감성을 조금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보면 이게 실내등이
화이트빛이잖아요. 기본 순정은 누런빛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딧불, 인터넷에 검색해 반딧불이나 아니면 자동차 실내등 검색하면 있거든요. 차종에 맞게 풀세트를 구매하면 되고, 얘는 이제 9인승이니까 위에 썬루프가 없어서 한 조, 두 조, 세 조, 그 다음에 화장대, 그리고 글로벌 박스, 콘솔 박스 요 안에 있는 요 등까지 하고, 그 다음에 번호판 등 보면, 번호판 안쪽에 뒤에 보면 요 안쪽에 등이 두 개 들어갑니다. 요거까지 해서 풀셋으로 구매를 해도 금액이 2만원을 넘지 않아요. 그래서 요 LED 관련된 튜닝은 4만원이면, 단돈 4만원이면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제일 비쌌던 거는 바로 이 코일 매트였는데요. 코일 매트가 아직까지 좀 비싸서 저는 6D는 좀 부담스러워서 못 샀고요. 그냥 일반 코일 매트로 해서 이렇게 깔았는데 대략 한 10만원 초반대 하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쇼핑몰에서 평가 가장 좋고 품질이 좀 괜찮다고 하는 거를 뒤에 트렁크까지 풀세트로 구매를 했는데, 굳이 제가 보기에는 트렁크까지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구매할 때 1열하고 2열 요 두 가지만 구매해도 충분히 사용성 면에서는 괜히 이제 돈 낭비를 하기 싫으면 가성비로는 앞열 뒷열만 해도 한 6, 7만 원대면 구매할 수 있겠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또 돈이 많이 들어갔던 게 바로 이 사이드 스텝인데요. 이 발판 보이시죠? 이 발판이 아이들이 높다고 해서 제가 직접 또 쇼핑몰에서 구매를 해서 부착을 했는데, 원래는 여기 피스를 박는 건데 저는 피스 박는 게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이렇게 밑에서 볼트로 단단하게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스 안 받고 체결을 해서 안전하게 잘 설치를 했고, 굉장히 튼튼하더라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자, 아무튼 자,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드릴게요. 일단 중고차를 구매함에 있어서 카니발을 가장 가성비 있게 구매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방에 계시거나 저처럼 바쁘신 사람들은 탁송 거래, 그 다음에 비대면 거래가 있기 때문에 직접 내가 가지 않더라도, 발품을 팔지 않더라도 탁송 거래를, 비대면 거래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께 의뢰해서 직접 차량을 컨택해서 여러 가지 리스트를 제가 받으면 그 리스트 중에 좀 만족하는 제품이 있으면 한 개만 선택하지 말고요. 이거가 꼭 사고 싶다고 표현하지 마십시오. 한 두 개 정도를 선상에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재는 척을 해주면 그나마 또 이제 우리 딜러분께서 조금 고민을 하실 거예요. 판매를 또 같이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또 금액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조정해주면 서로서로 만족하는 거잖아요. 나는 자동차를 구매해서 좋고 그분은 판매해서 판매 수수료를 챙겨서 좋고, 어쨌든 목적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보증기간 남은 거를 구매하십시오. 6개월이든 7개월이든 그건 관계없는데, 중고차를 구매하면 보통 이제 고장 증상이 한 달 안에 나오는 게 가장 많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차주분이 타다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문제가 초기에 나올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판매가 이루어져서 그 상황에서 좀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바로 보증보험, 중고차 성능 보증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뭐 물론 판매하는 데마다 조금 틀리지만 엔카나 아니면은 일반 중고차나 이거 조금씩 개념이 틀립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무조건 들어가는 거는 한 달에 2,000km는 무조건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보험 수리, 자동차 원래 순정 보증보험 수리 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미션과 엔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 차량 같은 경우 지금 미션이 저속에서 1단에서 한 2단, 3단 변속 구간에 약간 살짝 충격음이 발생되는데, 제가 검사를 의뢰를 해봐서 검사해보니까 미션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로 판정이 나와가지고 8월 달에 새 미션으로 북부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교체받기로 지금 안내를 받았고, 그때 이제 교환을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미션도 새 거가 되고 핸들 펌프 새 거가 되고, 저는 결론적으로 이득 본 부분을 총적으로 따지자고 하면 중고차를 구매해서 내가 필요치 않게 한 3,400만 원을 지출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증보험 수리가 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게 이제 수리를 받아서 내가 3,400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게 만약에 둘 다 지난 거였다라고 하면 저는 혜택을 못 받고 바로 제 사비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당연히 발생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반드시
성능 기록부가 있는 거를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능 기록부 말 그대로 차량에 문제가 있는지 사고가 있는지 여부를 성능 기록부에 기록을 하는데요. 그 기록부가 없는 차량들은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고 인식을 하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리스트에서 제외하시는 게 여러분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리스트에 없는 차량들이 금액이 저렴해요. 그것들은 대부분 허위 매물이다라는 거가 거의 뭐 90% 이상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거르는 게 좋고, 구매 대행을 해주시는 분도 그런 리스트는 아예 조차 주지를 않아요. 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그런 기본적인 항목, 무사고, 그 다음에 성능 기록부, 그 다음에 보증기간 남은 얼마에 무슨 차량을 무슨 색깔을 구해달라고 조언을 하면 그분들이 그 리스트를 쭉 뽑아서 금액대별로 쭉쭉쭉쭉쭉 다양하게 줍니다. 색깔의 차이, 그 다음에 연식의 차이, 그 다음에 옵션의 차이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씩 변형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아마 딜러 매입가가 제가 알기로는 대략 한 1,600만 원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거기다 마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관료 40몇만 원 있죠.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딜러 수수료. 자동차를 딜러가 직접 보유한 차량도 있고요. 보유하지 않고 내가 구매를 대행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만약에 중고차 상사에서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다. 그러면 소개료, 이거 알선 수수료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20만 원, 30만 원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상사 차량이 아니고 다른 회사의 상사의 차량을 대신해서 구매 대행으로 구매할 경우에 이때는 구매 대행 수수료가 발생된다라고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고요. 그때 이제 뭐 업체마다 약간 금액이 틀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구입 금액이 대행 수수료가 20만 원이었습니다. 차량을 제가 초이스를 총 2개를 했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겠다고 하고, 전 처음부터 이거를 구매할 마음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거랑 재는 척 조금 하면서 결론은 이거를 조금 내고를 해주면 제가 바로 구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제안을 할 거예요. 저희가 뭐 엔진오일 뭐 이런 거 뭐 교환해서 보내드릴까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왜 필요 없냐고 얘기하냐면, 그 부분은 서비스를 받는 건 좋은데 그 금액을 차라리 캐시백 해달라고 하고 빼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동네 제조사 서비스 센터로 바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엔진 오일을 교환을 하는 과정에 기사님한테 커피라든지 아니면 소정의 수수료 조금 더 드리고, 기사님 제가 이 차량을 중고차로 구매하였는데요, 혹시라도 누유가 있는지 뭐 아니면은 기계상 결함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 엔진오일 교환할 때 엔진오일 빼는 과정이 있죠. 이게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때 이제 훌렛이 들고 가서 안에 여기 살펴보시면서 누유가 있는 것도 한 번씩 살펴봐 주십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핸들이 이상이 있다는 걸 발견했고, 핸들 펌프가 터졌다는 걸 발견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증보험 수리를 받을 수 있었고, 당연히 저도 느꼈으면 핸들이 묵직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요청해서 제가 교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략 한 150만 원 정도 세이브를 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좋은 점 중에 하나였고, 꼭 구매할 때 또 염두해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차종이 색상이 바로 흰색과 블랙이다. 혹시라도 흰색, 블랙이 가격대가 비싸고 했을 때는 이런 그레이 색상을 선상에 놓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고, 요거 매물이 조금 있습니다. 이건 나오자마자 제가 일주일 만에 바로 떠온 거라, 제가 이 차량을 픽할 때 내고를 좀 요청해서 입금가로 내고해달라 요청했더니 그분이 또 알아서 잘 내고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 제가 딜러분한테 수수료, 그러니까 구매 대행 수수료를 지급해 드리고, 저는 어쨌든 20만원, 30만원, 40만원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 금액으로 바로 엔진오일 교환을 했고, 그 다음에 보니까 타이어가 조금 많이 마모됐더라고요. 마모한 개선은 살짝 초과한 것 같아서 바로 타이어 가게 가서 만족할 만한 금액의 타이어도 2짝, 앞에 2개만 교환한다고 하셔가지고 뒤에는 괜찮대요. 그래서 2개를 교환을 받고 그다음에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미션 오일을 교환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마침 미션 변속 충격이 또 저한테 확인이 돼가지고, 소리, 느낌, 감각 요 3가지만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 일반인들도 다 느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핸들을 돌려보고 브레이크를 밟아보고 엑셀을 밟아보고 서고 가고가 잘 되는지, 돌리는 게 잘 되는지, 버튼이 이상이 없는지 이런 부분만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 굳이 뭐 열어서 떠보고 이런 과정은 우리 이제 전문가분들께 의뢰하면 또 꼼꼼하게 알아서 잘 체크해 주시거든요.
이런 항목별로 세밀하게 체크하시고 보증보험에 해당되는 부분이 고장났다고 하면 꼭 보증보험센터, 저는 메리츠에 해당돼가지고 메리츠 보험센터에 전화해서 서류가 필요한 게 뭔지, 센터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안내를 받고 가서 점검 받으니까 바로 세 가지 품목이 불량이 발생됐고, 미션을 교환해 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거부했습니다. 왜냐? 저는 신차 보증 수리가 남아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거기서 보증보험으로 교체를 받으면 중고가 교체가 되거든요. 중고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재생, 고장난 부품을 공장에서 가져가서 그거를 다시 고장난 부위만 교체를 한 다음에 다시 재생 품목을 넣어주는 게 바로 재생 부품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리페어라고 하거든요, 전문용어로. 그게 싫어서 그냥 센터에 직접 여기 제조사에 얘기를 해가지고 교환을 새 걸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한 게 신차 보증 수리가 꼭 남아있는 차량을 구매하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시나요? 저는 자동차 중고 딜러도 아니고 차를 판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인 관점이고 대리운전 경력이 단지 좀 많아서 제가 이제 5년 동안 운행해 보면서 이 카니발 차량이 정말 가성비로 너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구매를 하게 되었고, 구매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제가 미리 인터넷으로 습득한 내용들과 이런 부분들을 접목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만족할 만한 금액과 연식, 그 다음에 차량을 얻어서 정말 나름 뿌듯합니다. 1년 동안 계획했던 거를 제가 실현할 수 있어서 대리운전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구매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어쨌든 다음 제가 한 2, 3년 정도 또 모이면, 저 같은 경우는 차량을 좀 자주 바꾸는 성격이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후에는 다시 카니발 4세대로 또 체인지하는 과정까지 아마 분명히 제가 바꿀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생각이고요. 이렇게 일반인들 관점에서 구매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따라다니는 게 현실적으로는 맞는데, 서울에 있는 차량을 저기 부산, 뭐 거제도, 울릉도,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와가지고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유명하신 이제 구매 대행해 주시는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비대면 탁송 거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제가 알려드릴 게 뭐냐면, 탁송 거래 과정에서 또 여기서 암암리에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탁송 요금이 좀 잘못 책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차량을 탁송받는 과정에 있어서 뭐 20만 원이요, 30만 원이요 이렇게 책정되는 좀 금액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정말 이 금액이 맞는 금액인가 이렇게 고민을 할 거잖아요. 저는 대리운전과 탁송 경험이 있는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 수도권에서 차량을 받는 기준, 서울 경기 기준으로는 보통 10만 원 내외로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방에 있으신 분들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특히 드물기 때문에 뭐 30만 원이나 40만 원 이렇게 부르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맞는 거고, 대리운전도 그렇게 그 정도 금액까지는 좀 오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저 밑에 지방에 있다 하더라도 20만 원 내외로 탁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원에서 내려가는 기준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수원이 굉장히 거점이잖아요. 뭐 경부 타고 가면 밑으로 쭉 내려가면 바로 부산, 광주 여기 다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간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이 한 3, 4시간이면 저 아래 지방까지 탁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탁송을 꼭 받으실 때 이 부분을 참고하세요. 만약에 탁송 기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탁송 기사님 혹시라도 이 탁송 과정에서 국도 이용하지 마시고요, 제가 고속도로 톨비 지원해 드릴 테니까 고속도로로 그냥 이렇게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 탁송기사님도 굉장히 좋아하실 거고,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탁송기사님들은 시간이 생명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차가 막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국도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이 탁송료를 좀 비용을 좀 세이브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탁송기사님들은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 자동차 탁송의 그 톨게이트 비용은 계산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탁송 기사님들이 직접 지불하는 게 관행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원래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지불해 주신다고 하고, 그래봐야 10,000원, 20,000원 수준이니까 그리고 지불해 주시고 고속도로로 좀 빨리 좀 와주세요 하면 안전하고 신속하게 배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탁송할 때 혹시라도 거래처 보내주시는 중고차 거래처가 조금 믿음직스럽지 못하라고 하면, 본인이 부르는 대리운전 회사 있죠? 거기다 직접 전화하셔도 탁송 받을 수 있거든요. 전화해서 저 차 좀 받으려고 하는데 출발지가 어디고 보내는 사람 전화번호가 어디고 내가 어디에 있고 내 번호 알려주면 그걸 확인해 가지고 금액까지 다
이렇게 책정해서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합리적인 가격에 탁송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 일반인들이 중고차를 구매할 때 구매 과정에서 중고차가 고장이 나거나 그다음에 고르는 팁 이런 것들을 그냥 두서없이 쭉쭉쭉 얘기해 봤는데 도움이 되셨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그러면 구매 과정에서 혹시라도 경험했던 놓쳤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영상에서 전달해드리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또 추가적으로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